여명이 스며드는 여자교도소의 복도에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교도관 민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순찰을 돌며 수감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이서영의 독방 앞이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서영의 모습은 언제나 그를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2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했던 계부를 살해한 죄로 이곳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였죠. 준호는 그녀의 담당 상담교도관으로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영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상담실에서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이 미묘하게 누그러지는 것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님이 있으면 조금 괜찮아져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온기가 담겨 있었죠. 준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직업적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하지만 교도관과 수감자라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악몽은 덜 꾸시나요? 준호의 질문에 서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전해요. 하지만 교도관님과 이야기하고 나면 그날 밤은 조금 평안해져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의 심장이 미묘하게 요동쳤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교도관님, 저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준호는 그녀의 눈 속에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해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서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 사무실에는 긴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소장실에서 나온 동료 교도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민 교도관, 이서영 수감자 관련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행정 담당자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준호가 서둘러 물었습니다. 계부가 사망했다는 부고가 들어왔어요. 장례식이 내일 모레 있다고 하네요.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영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어요. 서영에게 면회 통보를 전하러 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죽었다고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준호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특별 기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박 2일로요. 가야 하나요? 서영이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혼란이 서려 있었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진정한 이별을 위해서 말이죠. 그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 역시 그녀가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지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 귀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서영의 간절한 부탁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송 계획이 세워졌어요. 준호와 여교도관 김미경, 박소연이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준호는 서영과 마지막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무서워요. 서영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죽었는데도 여전히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준호의 약속에 서영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어요. 준호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직업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아픔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준호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준호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존감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어요. 이른 새벽 교도소 정문 앞에는 호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한 얼굴로 차에 올랐어요. 준호가 운전석에 김미경과 박소연이 뒷자리 양옆에 앉았습니다. 서영은 가운데 자리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준호가 백미러를 통해 서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미경이 따뜻하게 서영의 손을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서영의 어머니와 친척들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와서 뭘 하려고. 어머니의 첫마디가 서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서영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도 서영은 묵묵히 참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점점 더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문객분들께 폐를 끼치지 마라. 큰아버지의 핀잔에 서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영정 앞에 선 서영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계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분노와 해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까지.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은 서영을 피해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와 동료 교도관들만이 서영과 함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시면 몸이 못 버텨요. 준호가 국을 떠서 서영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준호는 그녀의 눈에서 절망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깊은 신뢰였죠. 교도관님이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못 왔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수군거리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기가 그 딸이래. 감옥에서 나왔다던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서영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영의 곁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가실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준호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유요? 마음의 족쇄가 풀린 거예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정원에서 서영과 준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저녁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교도관님,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준호는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교도관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가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꼈어요. 서영의 고백에 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품에 안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이성으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도 근처 여관으로 향했어요. 상주 휴게실에는 서영과 3명의 교도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미경과 박소연은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죠.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영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이 안 와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교도관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솔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직업적 의무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죠. 서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진짜 모습이요?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 준호의 말에 서영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교도관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서영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서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서영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도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영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영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만은 그냥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있고 싶어요. 준호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법과 규칙을 떠나서 그들은 그저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휴게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말이 아닌 눈빛으로 조심스러운 손길로 서로의 진심을 전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교도관도 수감자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새벽 무렵 준호는 서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영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생평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살아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영의 큰아버지가 일찍부터 다른 가족들과 무언가를 상의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큰아버니의 목소리가 휴게실까지 들려왔어요. 서영은 얼굴이 굳어졌고 준호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영이는 상복도 입지 말고 뒤에 서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서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딸인데. 딸?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무슨 딸이야.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의 개입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큰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서영 씨의 담당 교도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영은 감동받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자신 때문에 준호가 곤란해질까 봐서요. 발인 행렬에서 서영은 정말로 맨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가족들과 떨어진 채로 걸어야 했어요. 길가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가리켰고 저게 그 살인자래 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묘지에서 하관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내 남편을 죽인 년이 여기 와서.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서영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큰어머니의 말에 서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서영의 옆에 서며 말했어요. 충분히 예를 다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차로 돌아가는 길 서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백미러로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젯밤 그들이 나눈 따뜻한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서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미경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더 큰 상처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서영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을 때 서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와 함께 벤치에 앉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저를 살인자라고 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들조차 저를 외면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녀의 절망적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 살아가세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출소하시면 저와 새로운 시작을 해요.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에요. 준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교도관님과 저 같은 사람이. 가능해요.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준호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휴게소에서 나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민 교도관, 지금 당장 복귀해라. 긴급 상황이다. 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물었지만 소장은 자세한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김미경과 박소연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박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교도소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서영은 원래의 독방으로 돌아갔지만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야, 교도관이랑 뭔가 있다며? 한 수감자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장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내가 이서영과 너무 가까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소장이 태블릿을 보여주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진에는 준호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과 둘이 가까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교도관의 기본 윤리도 모르나? 소장의 호통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장 이서영 담당에서 제외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거야. 소장의 선언에 준호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과의 관계가 발각된 것도 문제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준호는 서영을 마지막으로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어요. 들었어요. 교도관님이 징계를 받는다고. 서영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교도관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던 게 아니었는데. 서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영의 어머니였어요. 잠깐만 얘기할 게 있어서. 어머니의 등장에 서영은 당황했지만 준호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서영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어머니,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매정했구나. 갑작스러운 사과에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충격적인 고백에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무서웠어. 그 사람을 잃으면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를 희생시켰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내게 하고 정말 미안하다. 서영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 교도관이 징계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너에게 한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야.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들. 서영의 손이 떨렸어요. 왜 이제서야?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걸 보고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 어머니의 말에 서영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교도관님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장례식 때 봤어. 그 사람이 너를 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 그리고 너도 처음으로 행복해 보였고. 어머니의 관찰에 서영은 놀랐어요. 이 자료들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야. 정당방위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면회가 끝나고 서영은 준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준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그럼 당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두 사람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님 문제는. 서영이 걱정하자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게 더 중요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서영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방청석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징계로 인해 교도관직을 그만둔 그였지만 서영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피고인 이서영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서영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영을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준호의 따뜻한 미소에 서영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도관님. 아니, 준호 씨 덕분이에요. 이제 그들은 교도관과 수감자가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영이 자유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새로운 이야기를. 한 달 후,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영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가 있어서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꿈 같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서영의 말에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추어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서영의 불안한 질문에 준호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영원히요. 당신을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해가 지는 강변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어요. 서영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준호는 진정한 사랑을 찾은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서영의 감사 인사에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로 구원받은 거예요. 당신도 제게 삶의 의미를 주었으니까요.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는 가운데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채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편의 사연을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들려주세요.